광주시가 내년 말 삼각동으로 이전하게 될 광주교도소터의 활용 방안을 수년째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조성 방침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광주평화예술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다음 달에는 디자인 비엔날레, 월드뮤직 페스티벌 등도 잇따라 개최됩니다. 친구 사이인 고등학생 3명이 무면허로 렌트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탔던 두 친구 가운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사가 내일부터 임금 협상을 재개합니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또다시 부분 파업이 불가피해 지역경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 달 전에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들이 렌트카를 타고 도심을 질주하다 한 학생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함께 탔던 두 친구 가운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돌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뒤집혀 있는 렌트카. 뒤집힌 차에는 고3 학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모군이 숨지고 앞좌석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째. 그러나 누가 운전자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린 학생은 처음 운전대를 잡은 건 자신이라면서도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다른 학생은 조수석에 앉았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유족들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른들 잘못이 크다고 봐요,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조수석에 앉았는지, 누가 운전석에 앉았는지만 밝히면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학생이 운전석 쪽 문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 여러 차례 전복되면서 의자가 뒤엉켜버린 겁니다. 더구나 우연히 두 학생 모두 흰색 면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국가수 감식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감식 결과에 따라 2차 조서를 받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제 우리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론이 아직 안 왔어. 지금 현 단계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네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진실도 사죄도 없는 시간 속에 부모는 주인 잃은 교복조차 못 버린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학교에서 또 학교 끝나고 올 것 같고 데리러 오라고 전화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교도소가 내년 말쯤이면 삼각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터가 갖는 역사성을 고려해 민주주의 전당을 세우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데 광주시의 뜻대로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삼각산에 새로운 교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50%를 넘어서 내년 말쯤엔 교도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의 교도소 부지에 미결수를 위한 구치소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 기능의 이원적 기능 수행에 따른 구치소와 교도소가 분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면 광주시는 5.18 역사 현장인 교도소 일부 시설을 보존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인권평화공원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창원이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때문에 교도소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기보다 인권 관련 인재를 키울 대학원 중심의 시립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인권 평화와 관련된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특성화된 교육으로서 대학원 대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민주주의 전당 유치나 교육기관 건립 등의 활용 방안은 모두 교도소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가능한 일이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주말에 내린 비로 2달 가까이 계속됐던 가뭄이 대부분 해결됐지만 여전히 물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동안 밀렸던 농산일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바짝 말랐던 벼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동안 물 걱정에 시달렸던 농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지금 벼가 한참 이제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 가뭄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돼가지고. 가뭄으로 갈라졌던 밭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시들었던 밭작물은 단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평균 100mm 내린 비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밭작물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목이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피해는 나오지 않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수율도 높아졌습니다. 한때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는 이번 비로 저수율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60에서 80% 수준의 평년 저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려야 합니다. 신안과 완도 등 일부 섬 지역의 물 부족도 여전합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가뭄 피해가 극심했던 전남. 이번 비로 타들어가는 농작물이 일단 생기를 되찾기는 했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찌는 듯했던 무더위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나 봅니다. 가을로 향해 가는 8월의 마지막 주, 광주의 이름으로 열리는 국지간 문화예술 행사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광주 평화음악제가 시작됐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광주 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립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평화라는 이름의 음악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무대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 달거리 공연을 펼쳐온 가수 김원중이 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악인들과 대중가수, 동요 작가와 어린이들이 무대를 넘겨받아 닷새 동안 평화를 노래합니다. 지역의 미술인들은 매일 바뀌는 무대 영상을 꾸미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입장료는 책 한 권, 모아진 책들은 제주 강정마을에 평화책마을을 만드는 데 보태집니다.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구호가 아닌 음악으로, 노래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번 주 목요일엔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가 개막합니다. 평화를 주제로 채택한 지 3년째. 올해는 27개 나라의 영화 90여 편이 닷새 동안 상영됩니다. 출품작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고 내용 면에서는 예술성과 함께 대중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드라마 어워즈 부문이 신설됐고 큰 돈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도 물꼬가 트였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평화 영화제로서 충분히 이 명실상부한 영화제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도 광주의 문화예술 브랜드 행사가 이어집니다. 다음 달 6일에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59일간의 일정에 들어가고 4일부터는 광주 국제 아트 페어가 시작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음악 축제인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과 인방울 국악제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장인 강훈태 광주시장이 대회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김윤석 사무총장이 구속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업무 공백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 전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훈태 조직위원장이 처음으로 전 직원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불쑥 찾아왔다는 강 시장의 말처럼 유대회 추진 상황 보고에는 김윤석 사무총장이 구속된 뒤 갑작스럽게 준비됐습니다. 이심전심으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 또 다소간의 참 긴장감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 시장은 동지나 식구라고 부르면서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직위는 분야별로 대회 준비 상황과 당면한 현안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시설비는 총 708억이 금년에 필요한데 지금 현재 56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 시장은 시민 중심의 대회,
완벽한 대회, 흑자 대회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며 앞으로 매일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조직이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실질적인 수장을 잃은 조직의 분위기를 급한 대로 추스렸지만 업무 공백이 현실화하기 전에 사무총장의 빈자리가 채워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오늘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골석이사 1명을 선임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달 30일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골석인 후임 정이사 후보의 총장과 총동창회장 중 1명으로 합의가 되면 이사들이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이사회 정상화는 무산됐습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당초 우려했던 구재단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이사회 파행을 초래한 일부 이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민간 위탁 국고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사회복지사 28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곡성군 곡성읍의 한 지역 자활센터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가짜 지출 결의서 등을 만들어 자신과 가족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80차례에 걸쳐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기아차 노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단했던 임금 협상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또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파장이 우려됩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에서 10여 년째 일해온 양정훈 씨는 요즘 자신의 앞날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회사가 40억 원을 들여 스포티지와 봉고트랙 라인을 증설했지만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하청업체도 생산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매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고요. 그리고 좀 종업원들도 실적으로 잔업 특근을 안 하다 보니 생계에 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아차의 영업점장을 20년 가까이 해온 박석종 씨는 고객들의 봉고차 주문량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파업하다 보면 생산이 좀 안 돼서 저희 영업에서는 정말 어렵게 계약한대 할 때는 정말 어려운데 계약을 해놓고 고객한테 못 주는 그런 심정. 기아차 협력업체와 영업점장들은 봉고트럭 증산 결의대회를 갖고 고객 주문 대기 물량이 2만 대에 이른다며 조속한 노사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그동안 중단했던 임금 협상을 광주에서 재개합니다. 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9일과 30일 총 4시간의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면 파업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측이 사고 직후 용접 등 직화 작업을 금지한 내용의 작업 안전 허가서를 몰래 작성한 유한 기술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유한기술 담당자에게 맨홀 구멍 뚫기 작업만 지시했을 뿐 직화 작업은 하지 말라고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 지시서 작성 시기와 직화 작업 금지가 명시됐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가 올해 여성 ROTC 선발에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조선대는 지난 2011년 여성 ROTC 선발에서 전국 3위, 지난해엔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ROTC는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 2년생을 대상으로 학생 군사학교가 선발합니다. 남해와 서해 공해상에서 9월에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년간의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남해와 서해 공해상에서 9월에 일어나는 사고의 93%는 어선에서 발생했으며 기관 손상과 추진기 고장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상의 사고는 구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전복 등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며 출항 전에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2013 명량대첩축제는 현장감 넘치는 전투 장면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전 재현 행사를 보강해 첫날에 해상 퍼레이드를 추가하고 민초들의 육상 전투 장면 재현도 병행하기로 했으며 수군 재건 랠리에 참여할 지자체를 해남과 진도, 강진 등 인근 7개 시군에서
도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진군의 기상 울돌목의 함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만가행렬, 초요기를 올려라, 양모호남 입성식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동물영화제는 동물이라는 독창적이고 이색적인 주제를 통해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영화에 생소한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40여 편의 국내외 동물영화의 상영관 좌석 점유율이 40%를 채 넘기지 못했으며 4억 5천만 원의 열악한 예산으로 부대 행사마저 빈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영화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하고 영화제 개최 일수를 늘려 축제 형식의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 서남단인 가거도 독실산을 중심으로 선문화 생태탐방 트레킹 코스가 개발됩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사계절 난대림으로 연중 잦은 해무, 험악한 지형 때문에 관광객 등산로 이탈과 추락 등의 위험성이 높아 8억 7천여만 원을 들여 12km에 걸쳐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